바이스토리.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달락. 고전적 기술 철학은 개별적인 기술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하면서 현대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고전적 기술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로 엘릴과 마르쿠제가 있다. 엘릴과 마르쿠제는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에요. 일문단은요, 포괄적인 기술 일반에 주목한 고전적 기술 철학자인 엘릴과 마르쿠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문단은 엘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릴은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서 현대 기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자율적 기술론은 도구적 기술론과 대비된다. 도구적 기술론에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인간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된다. 이와 달리 엘릴은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자율적 기술론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네요. 기술은 오직 효율성이란 기준에 의해 움직이므로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불가역이란 뜻은요,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이는 자율적인 기술 앞에서 인간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전통적 의미에서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엘릴은 기술에 대한 인간의 근거 없는 신뢰가 일반화되고 인간이 기술의 지배에 대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어 사회가 인간 소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였다. 즉 인간이 기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상태를 지적한 것입니다. 엘릴은 이런 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 이 문단은요, 자율적 기술론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엘릴의 견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문단. 마르쿠제는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였다. 1차원적 사회란 인간의 비판 능력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을 억압하여 존속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1차원적 사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원적 사회에서 기술은 구성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다. 즉, 기술이 산업과 권력의 제도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면서 잘못된 현실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르쿠제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에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스스로 해방되었다. 그러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산업화가 성장하면서 기술은 오히려 개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개별 주체는 내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기술의 창조자였던 인간이 비판적 사유를 하지 못하는 1차원적 인간으로 전락한 것이다. 즉, 주체와 객체의 관계였던 인간과 기술의 관계가 역전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기술이 이미 사회를 지배하는 파괴적인 장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정치적 변화에 의해 기술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1차원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 마르쿠제의 견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문단입니다. 기술 일반에 대해 추상적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기술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믿은 철학자들은, 즉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중시했겠죠. 자신들의 시도를 경험적으로 전환이라고 불렀다. 경험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한 채 기술을 외부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커다란 암흑상자로 취급해왔다고 비판하였다. 즉,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기술로 인해 생기는 상황에만 집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기술들의 내용과 발전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토대 위에서 철학적 사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문단은요,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기술에 주목한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단 보겠습니다. 경험으로의 전환은 기술에 대한 서술적인 접근 방식과 규범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술적 접근 방식은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술이 가지는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데 치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나이디는 일상에서 생생하게 감지되는 기술 그 자체, 곧 현상적 차원에서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탐구하였습니다. 경험으로의 전환인 첫 번째, 서술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체형관계, 해석관계, 배경관계로 설명한다. 먼저 체형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이다. 안경처럼 기술이 인간 몸의 일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인간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해석관계는 기술을 해석을 필요로 하는 텍스트를 인간에게 제공하는 관계이다. 전자현미경으로 미시 입자를 탐구하는 경우 전자현미경 속에 보이는 것은 세계에 관한 텍스트인 셈이며 인간은 이를 해석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경관계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행위되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인데 보일러와 같이 기술이 인간에게 마치 환경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관계이다. 산문단은요, 도나이디가 탐구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요. 체형관계, 해석관계, 배경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비유와 사례를 통해 인간과 기술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우고 있습니다. 산문단입니다. 규범적 접근 방식은 기술이 야기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범적 접근 방식에서는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이 기술 사회의 문제와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엘리가 마르쿠제는 현대 기술을 비판적으로 보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핀버그는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였다. 사회구성주의자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은 효율성과 같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엘릴은 기술이 효율성이란 기준에 의해 움직이며 기술의 발달은 기술 자체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기술과 관련된 사회 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변화 가능한 방향 중 하나가 무의식적이고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핀버그는 이러한 우연성이 기술의 변화에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이 기술 발달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경험으로의 전환인 규범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문단입니다. 사회 구성자들이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여 기술 발달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만족했다면 핀버그는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술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핀버그는 사회 구성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술 코드란 기술이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나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보다 광범위한 집단이 선택권을 나누어 가지면서 기술 발달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인간이 기술의 발달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문단은요, 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한 핀버그의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요, 선지 5번이었습니다. 가와나는 모두 기술 철학이 주목하는 측면을 제시하고 대표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었죠. 1번부터 4번까지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지 1번입니다. 선지 1번은요,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선지 2번은요, 절충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 3번은요,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이 없고요. 선지 4번에서는요,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각각 틀린 부분을 짚어보았고요. 적절한 것은요, 선지 5번이었습니다.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선지 1번은요, 가문단의 3문단에 나타나 있고요. 선지 2번은 가의 2문단,
선지 3번은 가의 2문단, 선지 5번은 가의 2, 3문단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가의 3문단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를 읽을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와 본문을 함께 읽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읽겠습니다. 자전거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이 자전거는 기술에 대응되는 말입니다. 사용자와 기술자들이 자전거의 용도를 각각 다르게 파악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자전거가 만들어졌다. 앞바퀴가 큰 자전거는 자전거를 스포츠용품으로 파악한 사람들이 선호했다. 앞뒤바퀴의 크기가 같은 자전거는 자전거를 장보기용이나 교통수단으로 본 사람들이 원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전거를 장보기용이나 교통수단으로 더 선호하게 되었다. 결국 자전거의 디자인은 앞뒤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발달하였다. 선지 1번. 도나이디는 자전거가 사용자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겠군. 3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체형관계, 해석관계, 배경관계로 설명한다. 먼저 체형관계란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이다. 형광펜을 그어놓았죠? 이 부분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이다 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요. 선지 1번에 있는 도나이디는 자전거가 사용자의 신체적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겠군.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2번 보도록 할게요. 도나이디는 바퀴 크기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라 보겠군.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의 근거가요. 5문단의 첫째 줄에 있겠습니다. 5문단의 첫째 줄 한번 살펴볼까요? 사회 구성자들은 개별 기술의 발달 방식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 또 분홍색 한번 살펴볼까요? 마지막 줄입니다. 자전거의 디자인은 앞뒤바퀴가 같은 크기로 고정되는 방식으로 발달했대요. 선지 3번도 살펴볼게요. 사회 구성자들은 앞뒤바퀴의 크기가 같은 자전거로 디자인이 고정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겠군. 전부 다 세 가지 색깔이 똑같죠. 세 가지를 전부 고려했을 때 3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4번의 답의 근거도요. 우리 5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네요. 5문단의 초록색 읽어보도록 할까요? 기술 코드란 기술이 정의되고 활용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나 그것이 수행되는 역할, 기술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자, 선지 4번에 있는 핀버그는 자전거 앞뒤바퀴의 크기, 자전거의 용도를 기술 코드로 보겠군. 그렇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5번도요. 5문단에 나타나 있네요. 노란색에 집중해 볼까요?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과정을 의식적 차원에서의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라는 부분에서요. 선지 5번에 보이는 핀버그는 자전거의 디자인을 선택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된다 보겠군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2번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선지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번에도요. 각각 단락을 끌어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서 각각 어떤 것이 매칭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기역 보게 됐습니다. 기역. 기술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본성의 사물인 기술이 인간의 의식 내부에까지 변화를 일으킨다. 1문단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수 차원에서 기술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세계를 인식하는 틀에 미치는 기술의 영향을 분석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살펴봤을 때 기업과 도나이디 모두 기술에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지금 문제를 살펴봤을 때요. 보기 같은 경우에 기역은 기술이 인간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기역과 돈 아이디 모두
기술이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의의는요, 자연과 맞서는 자유이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고 인간을 빈곤, 위협 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기술의 의의이다. 기술은 동물처럼 자연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 2번에 해당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 2번에 해당하는 것은요, 가문단의 3문단이 되겠습니다. 가의 3문단에서는요, 마르쿠제 역시 산업혁명 초기에 인간은 기술을 개발하여 고통스러운 노동에서 스스로 해방되었다 라고 부분이 나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매칭을 하면 2번 또한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도 살펴볼까요? 현대기술사회는 기술 통제를 스스로 포기한 기술 표류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로 기술 발전의 과정 자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지 4번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선지 4번은요, 디귿과 핀버그 모두 기술이 야기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요, 나의 5문단에 나타나 있는 건데요. 나의 5문단에서 핀버그가 기술 코드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술사회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라는 부분과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선지 5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지 5번은 이 색깔입니다. 기술을 만든 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들은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정치적 영향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의 2문단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뿐이라고 하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선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선지 3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지 1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나문단의 2문단에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기역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정답이 4번이 되겠어요. 나의 1문단에서 경험으로의 전환에 속한 철학자들이 고전적 기술 철학자들에 대한 기술이 초래한 문제들에 집착해서 관찰이 가능한 것으로 취급해 왔다고 비판하였으므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절한 것은요,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어 문제네요.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입니다. 자, 빠르게는요, 시에서 세밀하다는요, 자세하고 꼼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겠죠. 네,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들은 다 살펴봐야 되겠죠? A에 있는 이루기는요, 달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한 바를 성취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B, 없앰으로써, 제거하다는요, 덜어서 없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B, 찾는, 모색하다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힘써, 주력하다는 어떤 일에 온 힘을 기울이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